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길을 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번 사건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함께 강원도 원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연차를 내고 기대에 부풀어 출발했죠.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다가 오른쪽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한 주민을 발견했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 중이던 그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던 중 갑자기 그 개가 저희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개가 차량에 부딪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견주가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보고 운전하시는 거요? 라는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연신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개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견주는 개를 위해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개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개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견주는 즉시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비는 무려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견주가 저에게 치료비의 절반인 7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견주는 저도 관리 못한 게 있으니 절반만 부담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주도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개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주인의 책임이 더 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견주의 요구가 법적으로는 크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의 사고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견주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이 내용을 그대로 견주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견주는 제 말을 듣더니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 견주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저 역시 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개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대해 견주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또 제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개가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만약 견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견주와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견주는 그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견주가 자신이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아지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견주는 더 철저하게 개를 통제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견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도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주의 책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견주는 아직도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여행도 망치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견주가 끝까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세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